저는 아산본 류마티스내과 원장 원재범입니다. 저는 경희통합의원 한의원 원장 엄두영입니다. 어떻게 초대하시게 되셨는지. 이제 엄 원장님도 이제 복수면허시거든요. 의사면허증하고 한의사 면허증 둘 다 갖고 계시고 둘 다 복수면허 의사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하게 됐고 제가 경희대 한의대 다닐 때 엄 원장님이 1년 후배였나요? 1년 후배신데 하여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잘 맞으시나 봐요, 두 분이서? 네? 잘 그렇게 맞진 않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네? 오 원장님 보실 때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대단하죠. 같이 1년 선배로서 같이 공부도 했는데 많은 걸 배우고 학문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좀 있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후배라서 어쩔 수 없는 적대성 멘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그런 것 같은데. 퇴행성 관절염을 류마티스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일단은 류마티스는 이제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특히 이제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작은 관절 위주로 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데, 자가항체라는 게 몸에 생겨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가항체라는 건 뭐냐? 자가항체는 그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안 좋은 외부 이물질이나 그런 걸로 인식을 하게 돼서 본인의 항체가 본인의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게 좀 원인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즉 살아오시면서 뭐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비만한 경우에는 몸에 염증 수치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부분, 체중이 걸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절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좀 빨리,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그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많이 뛰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외상, 다친 분들 있잖아요. 관절이 다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발병 부위가 류마티스랑 퇴행성 관절염 좀 다르다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디 많이 발병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작은 관절,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 관절, 발목 관절도 이제 생긴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어깨나 팔꿈치, 무릎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걸리는 무릎 관절 같은데, 뭐 발목 관절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 그런 데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이라든지 손가락 관절에도 뭐 당연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또 서로 좀 차이가 좀 난다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아침에 뻣뻣해지는 조조강직.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조조강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이나 그런 작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절 부위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런 관절의 부종이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거. 피로감이 심하다, 빈혈이 생긴다, 그러니까 열감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염증이니까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큰 관절에 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사용하는 관절 위주로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다든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때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약물로 치료를 하거든요. 약물이라는 거는 항류마티스 약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새 뭐 잭억제제라고 해서 경구용 약이 있겠고,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주사제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자가 면역이고 만성 질환이지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야 생기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리치료를 좀
동반을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온열요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약물요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해서 염증을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 방으로 치료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은 약물 치료인데, 예를 들어서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물은 예전에 항암제로도 쓰였던 약물이라서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우려 있으신 분들, 양약을 이제 드시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류마티스 약물로 치료를 먼저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방 쪽 같은 경우에는 표적 치료라든지 원인이 되는 물질을 갖다가 직접 공격을 한다든지 치료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신적인 그런 접근을 좀 통하기 때문에 침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방 치료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라든지 복용을 통해서 전신적인 컨디션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염증을 빼주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적 치료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